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본인의 건강과 자식에게 부담을 안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먹는 음식이 치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0세 이상의 치매 발병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음식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5가지를 알아보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을 못 알아보고 집에 가는 길을 잊게 됩니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더듬거나 물건을 두고 있는 건 나이 탓이라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누구였는지도 점점 흐려집니다.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중 치매는 가족 전체를 아프게 만드는 병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매일같이 무너져 갑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의심하고 낯선 표정을 짓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녀 이름을 부르며 깨우곤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자신의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기억 못 하십니다.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매를 막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무엇을 먹느냐는 뇌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서서히 뇌를 망가뜨리고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음식이 혹시 치매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닐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시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치매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 그중 한 가지만 줄여도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기억력은 쉽게 무너지지만 회복의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시작점이 되어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무엇이 뇌를 지키고 무엇이 뇌를 해치는지, 그리고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 속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억력이 약해졌거나 치매를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건강을 지켜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5가지 음식.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아왔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분은 80대 초반의 여성 환자셨습니다. 늘 식사 후엔 단팥빵이나 떡을 꼭 드신다고 하셨죠. 이거 먹어야 속이 편해요. 그 말씀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당이 있는 걸 먹으면 속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매일같이 드셨습니다. 처음엔 혈당이 살짝 높았고 몸이 좀 무겁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들이 생겼죠. 동네 슈퍼에 가는 길을 2번, 3번 헤매셨고 정리했던 물건을 금방 까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화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자주 물건을 어디 뒀는지 헤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곧장 인지 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초기였습니다. 설탕은 달콤하지만 우리 뇌엔 그리 달지 않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 이어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 속 해마라는 부위,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당위 롤러코스터에 가장 민감합니다. 혈당이 자주 변하면 해마는 지치고 위축됩니다. 실제로 MRI 사진을 보면 당뇨가 있는 분의 뇌는 해마 크기가 작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뇌 속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우울감과 무기력함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느리고 서서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한 조각의 케이크, 커피에 넣는 2스푼의 설탕, 마트에서 사온 달콤한 빵, 이런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이면 치매라는 커다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달콤한 것이 기분 전환이 되어 습관처럼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달콤함이 기억을 지우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자연에서 온 단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호박, 고구마, 바나나, 사과 같은 섬유질 많은 자연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하루 3번, 식후에 달달한 간식이 생각난다면 그 빈자리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채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가장 좋은 건 달콤한 것을 즐기는 마음은 남기되 재료를 바꾸는 습관입니다. 설탕은 기분은 좋게 해도 기억은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식사 후에 설탕이 든 커피나 주스를 드신다면 그 상승폭은 더 커지고 뇌세포엔 더 큰 자극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한 입 덜어보세요. 그 한 입이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요즘은 다들 기름진 음식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지방입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공장에서 만든 인공 지방으로 기름에 수소를 넣어 단단하게 굳힌 성분입니다. 이걸 왜 만드느냐? 유통기한을 늘리고 빵이나 과자를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혈관과 장기 사이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7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습니다. 점심엔 바삭한 과자와 달콤한 커피를 즐기셨죠. 겉으로 보기엔 마른 체형에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약속을 자주 잊고 말을 반복한다고 가족들이 데려오셨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초기였습니다. MRI 검사에선 해마 위축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죠. 해마는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심입니다. 이곳이 위축되면 기억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트랜스 지방은 이 해마의 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75%까지 높았습니다. 특히 노년기엔
뇌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염증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크림이 든 과자, 튀긴 패스트푸드, 그리고 심지어 냉동 만두나 즉석 조리식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맛이 좋다는 겁니다. 바삭하고 고소하니 젊을 때부터 익숙하게 먹어오던 음식이 노년에 와선 뇌를 해칩니다.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과자를 끊지 못하시고 이게 내 낙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낙이 당신의 이름과 기억을 가장 먼저 지우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식이 당기실 땐 구운 고구마, 무염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 같은 자연 식품으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더라도 몸은 그 진짜 건강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식품 포장을 볼 땐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이런 단어가 보이면 잠시 내려놓고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식감이 좋아도 기억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습관이 노년엔 독처럼 쌓입니다. 바삭한 식감보다 선명한 기억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식탁 위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 많은 어르신들이 간편하고 맛있다고 자주 드시곤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요리하기 귀찮고 조리 시간이 짧다 보니 가공육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뇌 건강엔 매우 해롭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분은 혼자 계신 지 오래됐고 아침마다 베이컨을 굽고 점심엔 전자레인지에 햄을 데워 드셨습니다. 반찬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은 처음엔 건강했지만 몇 달 사이에 사람 이름을 자꾸 틀리고 대화 중 말문이 막히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치매 초기 소견이었고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질산염, 아질산염, 각종 방부제와 색소가 들어갑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산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뇌는 염증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혈관의 탄력이 줄고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는데 여기에 염증까지 더해지면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가공육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한 끼 햄 몇 조각이면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지속적인 고염 식단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뇌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공육은 대개 기름이 많고 불에 굽는 방식으로 조리되어 AGES라는 유해 산화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도 뇌의 노화를 빠르게 만들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음식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마트 반찬 코너에 햄구이, 소시지 볶음, 편의점 도시락엔 항상 가공육이 들어 있습니다. 입맛은 익숙하지만 몸은 고통을 받습니다.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면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조리법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튀김이나 볶음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좋고 양념은 최대한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안전한 식사입니다. 또한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은 도시락 배달 서비스 중 건강식 위주로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찬 하나 바꾸는 선택이 당신의 이름과 기억을 오래도록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걸 찾기보다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식탁을 오늘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누구나 익숙한 음료입니다. 기분을 풀어주는 도구로 식사 후 한 잔, 잠들기 전 한 잔, 이런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술은 뇌 건강에 있어선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독입니다. 저는 한 78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드셨던 분입니다. 옛날부터 습관이야 하시며 술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셨죠. 문제는 기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약속 날짜를 자주 틀리고 심지어 자주 가던 길도 낯설게 느껴지신다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알코올성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술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뇌의 신경세포 사이 정기적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감정 조절, 기억력, 판단력을 모두 흐릿하게 만듭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는 알코올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곳은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인데 과음이 반복되면 해마는 작아지고 기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MRI를 찍어보면 과음하던 분들의 뇌는 실제 용적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술은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술 마신 날은 금세 잠이 들지만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밤새 뇌가 쉬지 못한 채 계속 피로를 쌓게 됩니다. 그 피로가 쌓이고 쌓이면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기억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는 비타민 B1 같은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술은 간에서 대사되어야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알코올이 더 오래 몸속에 남게 됩니다. 이건 곧 뇌에 더 많은 독소가 오래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술을 매일 마시지 않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주 한두 잔밖에 안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한두 잔의 영향도 배 이상 커진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위험까지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술을 무조건 끊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빈도와 양을 조절하시길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 한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라면 그 대신 따뜻한 보리차, 차분한 음악, 조용한 산책을 선택해 보세요. 술은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래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그 한 잔만 줄여달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과자, 떡, 국수 이런 음식들 대부분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껍질과 섬유질을 제거한 가공된 곡물에서 나오는 이 탄수화물들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식사 후 포만감이 생기고 속도 든든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이면엔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6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치아가 약해져서 부드러운 음식을 찾으셨고 매일 흰쌀죽이나 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그 일이 잦아지면서 집 주소를 적어놓고 다니시기까지 했죠.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초기였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린 뒤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뇌는
혈당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안정적인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거나 불안정해지면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거의 없어 포만감도 짧고 오히려 과식을 유도합니다. 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이건 곧 뇌세포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해마에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뇌 속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결국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불안정한 기분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무서운 건 그 변화를 나 자신이 가장 늦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프다 해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십시오. 소화가 처음엔 부담될 수 있지만 조금씩 섞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 떡 대신 고구마, 과자 대신 견과류나 바나나, 이런 작은 바꿈이 기억을 붙잡는 큰 힘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즉석밥, 국수류, 떡, 가루죽, 이런 식사들이 반복되면 뇌는 조금씩 지칩니다. 식사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매일 뇌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밥 한 숟갈, 간식 한 조각 더 신중히 선택해 보세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쉽고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식탁에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국수보다 선명한 기억을 남겨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뇌에 좋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늘 접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물어오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선을 꼭 챙겨 드세요. 그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어, 참치, 꽁치, 연어, 이런 생선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싸고 있는 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83세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구운 고등어를 드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몇 끼 생선을 올리셨죠. 그분은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매우 좋았고 검사 결과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선 식단의 대표 사례로 종종 소개하곤 합니다. 우리 뇌는 지방으로 구성된 장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은 뇌를 해치지만 좋은 기름은 오히려 뇌를 보호해 줍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뇌 안에 생기는 미세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이 느려지는데 오메가3는 그 연결을 도와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생선을 꾸준히 먹는 식단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생선을 잘 안 드신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서 싫다. 조리하기 번거롭다. 뼈가 많아 먹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육류 위주 식사가 많아졌죠. 하지만 조리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생강즙이나 된장에 재워서 비린내를 잡고 후라이팬 대신 에어프라이어나 찜기에 하면 냄새도 줄고 기름도 덜 쓰게 됩니다. 또는 연어나 고등어를 작게 잘라 야채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면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저는 생선회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익혀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특히 연어는 구워 드시거나 샐러드 위에 올리시면 섭취가 더 쉽습니다. 마른 반찬보다는 몇 끼 한 번씩 생선을 따뜻하게 준비해 보세요. 한 끼에 두세 번만 식단을 바꿔도 뇌는 분명 반응합니다. 오메가3는 영양제로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으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그 속엔 단순한 성분이 아닌 자연의 조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와 단백질도 함께 있어 노인의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키고 싶다면 고기보다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구워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연습보다 음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고등어 한 토막, 당신의 이름을 지켜줄 최고의 한 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항산화가 중요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작용입니다. 산화는 뇌세포를 조용히 파괴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산화에 저항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돕는 것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그 중심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과일은 비타민 C와 폴리페놀, 베타카로틴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당근, 이런 채소들은 뇌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과일 중에는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사과, 이런 과일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84세 여성 환자셨습니다. 손수 농사지은 채소를 매일 식사에 올리셨고 간식으로는 설탕 없는 과일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분은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았고 말씀도 조리 있고 기억력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단이 뇌를 살리는 식단이라 말씀드립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기 어려우면 데치거나 볶아서 드세요. 들기름에 나물을 무쳐 드시고 김치보단 겉절이나 쌈채소로 소금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식후 바로 드시기보단 간식처럼 따로 챙겨 드시고 주스보단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즙을 내면 당만 남고 섬유질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섬유질과 항산화 효과가 높습니다. 식탁에는 항상 2가지 이상의 채소가 올라오고 하루 한 번은 색이 진한 과일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녹색, 주황색, 붉은색, 이런 색감이 진한 음식일수록 항산화 능력도 높습니다. 특히 컬러푸드라고 불리는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식사는 양보다 내용입니다. 과식을 줄이고 영양 밀도 높은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장을 보실 때 고기보다 채소 코너에서 조금 더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마트 진열대 앞에서 이미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쌈 채소 몇 장, 사과 반쪽, 당근 볶음 한 접시, 그게 당신의 이름을 내일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통곡물입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뇌는 수많은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뇌의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튼튼히 해주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견과류와 통곡물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 씨. 이런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한 줌의 견과류와 잡곡밥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분은 혈압과 당뇨도 안정적이었고 인지검사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밥이 약이지 약이 밥이 아니야. 그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간식처럼 소량만 드시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무가당 무염 제품이 좋습니다. 바삭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기억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은 껍질과 배아가 남아있는 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건 뇌에 안정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흰 쌀밥은 먹고 나면 금세 졸리거나 허기가 지죠. 하지만 현미 잡곡밥은 소화가 느리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혈당이 안정돼 뇌가 편안해집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6, 엽산은 뇌세포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치매 예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통곡물 시리얼에 우유 한 잔 또는 현미밥과 된장국, 거기에 나물과 김 한 장. 이런 구성만으로도 뇌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간식뿐 아니라 샐러드나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통곡물은 밥, 빵, 죽 등 여러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입니다. 한 끼라도 더 정제된 밀가루나 흰쌀 대신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과자나 케이크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곁들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후의 기억을 온전히 남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치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상 위의 선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약보다 천천히 듣지만 그 효과는 오래갑니다. 오늘 당신의 한 숟가락, 그게 바로 기억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당신의 식탁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당신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기억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조용히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당신의 이름과 기억이 오래도록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